돈이 되는 주간 뉴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주 쉰 것 같아요. 몸이 좀 아프기도 했고, 그리고 회사 일도 좀 바쁘기도 해서 2주 정도 주간 뉴스를 안 했더니 딱 2분 정도가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왜 하던가 안 하냐. 그래서 저는 뭐 매주 뉴스를 정리하긴 하지만 그것을 빼놓지 않고 열심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대선 주자들이 뭐 주 4일째 공약을 한 것 같아요. 선거철이라 공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주 4일째나 뭐 4.5일째,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지금 4.5일째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시대의 흐름이다 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이라는 것이 상당히 정밀화되고 고도화되기 때문에 속된 말로 그냥 로봇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로봇이 내 노동력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향후 인간의 삶은 좀 더 편해질 수 있다. 그리고 인구도 많이 감소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선진국의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민연금 같은 거 얘기할 때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향후에 내 연금도 줄어들 수 있다. 뭐 어느 정도 근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비중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예전에 우리 뭐 25평 아파트 3대가 모여 살았어요. 그렇지만 요즘 가치가 많이 바뀌어서 요즘의 신혼부부들도 방 3개를 원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처럼 공간의 가치나 자산의 가치가 바뀌는 것처럼 어떤 생산의 가치를 단순히 머릿수로만 생각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라는 것 정도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또 재밌는 분야가 뭐냐면 뭐 우리가 60만 장병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예전에는 인구수가 사실상 군사력이었지만 이 60만 장병이 있으면 뭐합니까? 핵폭탄 한 방이면 그냥 게임 끝인데, 게임 체인저가 돼버리는. 그래서 요즘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이 군 병력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국방이나 이런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산업도 어떠한 인구수, 뭐 시간, 이것으로 어떠한 생산력이나 이런 것들을 좌우하는 시대는 지났고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한 쿠팡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는 유통망에 절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생산 여건 뭐 악화된다, 배달 노동자들, 유통 노동자들의 환경 개선 많이 얘기하지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은 이런 공장들을 기계화시키고 자동화시키는 데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망 개선이나 어떤 유통 산업, 즉 유통 인력 개선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것이 4일째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라는 정도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산업 흐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애플 TV나 디즈니 플러스라는 어떤 넷플릭스에 버금가는 플랫폼이 국내에 상륙을 했습니다. 특히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정말 대한민국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플랫폼 전쟁의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플랫폼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산업이나 특히 미디어, 마케팅, 광고 산업들이 전반적인 판도가 바뀔 것이라는 것 정도는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 하시는 분들은 그런 쪽의 투자처들을 많이 이미 공부를 하고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영화관 산업 같은 거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요. 이제는 영화관 가서 답답하고 이런 환경에서 영화를 본다는 것이 이제는 약간 어색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요즘 집에 TV도 크고 사운드 시스템도 빵빵하기 때문에 집에서 좋은 영화 편하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보는 게 상당히 익숙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데이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모임이 있어서 뭐 2차, 3차로 영화를 본다거나 이런 정도의 어떤 여지는 남아 있겠지만, 상당히 도태되고 플랫폼 시대가 되면서 다양한 산업의 변화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송국이 아니라 방송국 같은 경우도 요즘 외주 업체가 되어버린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놀면무한이라는 어떤 재밌는 예능은 예전에는 방송국 아니면 이 방송국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서밖에 볼 수 없었지만, 요즘은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디즈니, 애플 혹은 뭐 요즘에 웨이브라든가 요즘 광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 데에서도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토요일 아침마다 하는 영화 소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보면 대부분 다 영화 소개를 해주고, 그것을 보시려면 웨이브라는 플랫폼으로 가라. 웨이브 광고하는 건 아니지만 뭐 아이유가 광고했던 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즉 방송 자체도 이런 플랫폼을 소개하기 위한, 물론 이제 뭐 광고 비용은 받았겠죠. 그렇게 돼가는 시대가 되고 있다. 다만 어떤 저작권 문제나 이런 것들은 초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방향성들을 잡아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시사 프로그램을 잠깐 보니까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에 대한 저작권이나 어떠한 그 러닝 개런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생산 노동자들의 수준으로 가져가더라고요. 즉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 소위 말한 대박은 다 넷플릭스에서 챙겨가고, 러닝 개런티를 통한 다양한 수익들은 배우라든가 제작자라든가 오징어 게임을 창의한 사람들은 많이 가져가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예전에 2차 산업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스타벅스 한때 불매운동 많이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원두를 따기 위해서 어떤 저기 동남아 어느 나라는 미성년자들이 뭐 시간당 몇 달러 되지도 않는 인건비를 받고 노동을 한다. 비슷한 문제입니다.
플랫폼화 되었고 온라인화 되었다 뿐이지 사실상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창작자들 그리고 배우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작권 문제라든가 또한 러닝 개런티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들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만 원 이상 같은 경우는 할부 결제하세요라는 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할부 항변권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할부로 뭐 100만 원을 끊어서 10개월 무이자 끊었다면 내가 한 3개월 써보고 나서 헬스장이나 선지불 포인트 이런 것들이 망했다. 그러면 내가 자녀분에 대해서는 할부 항변권, 즉 내가 더 이상은 할부금을 내지 않겠다. 그 앞에 낸 것들은 어떠한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환불 받을 수 있다면 그 이후에 내가 내지 않은, 즉 내가 10개월을 서비스 받기로 했는데 3개월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나머지 7개월에 대한 부분들은 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항변권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조건이 20만 원 이상 거래해야 되고요. 거래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뭐 대부분 웬만해서는 무이자가 5개월에서 10개월은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부 기간을 길게 빼셔서 이러한 부분들 할부 항변권에 대한 소비자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시길 바라고요. 다만 할부를 많이 하게 되면 소비에 대한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나중에 이 내용만으로도 뭐 1시간 얘기할 수 있지만 할부를 하게 되면 다음 달에 자금 소비에 대한 중추신경이 마비가 돼요. 그래서 할부를 많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물건이나 이런 것들은 다 소비가 끊어졌는데 할부금만 내고 있는 기현상이 나게 됩니다. 즉 저축 이런 거 못하겠죠.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구독을 관리해주는 어떤 플랫폼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구독 많이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뭐 프리미어라든가 포토샵이라든가 뭐 넷플릭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유튜브 프리미어 구독이라는 개념이 어느 순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빠져나간 돈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요즘 뭐 3개월 무이자 했다가 4개월부터 돈이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이런 형태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구독 관리 한번 해보시고요. 뭐 시술이라든가 치료 서비스 이런 거 한번 해보시고 구독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자면 구독에 대한 자금들은 웬만하면 체크카드에 연계를 하셔서 활용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제가 예전에 구글에서 100만 원이 결제가 된 적이 있어요. 신용카드에 연계를 해놓다 보니까 무조건 빠져나가게 되더라고요. 다소 귀찮으시겠지만 구독 총 자금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이 자금을 일정 통장이나 통장에 연계된 카드에 넣어 두시고 매달 이 자금만 빠져나갈 수 있게끔 설계를 안 해 놓으시면 편하다고 신용카드에 이걸 다 연계시켜 놓으면 왜냐하면 이 구독하는 어떤 서비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안이 취약된 회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회사들로부터 어떤 해킹을 당해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사기를 당하지 않으시려면 매달 구독료 같은 경우는 빈 통장에 텅텅 빈 통장에 넣어놔서 이 통장에 연계된 체크카드로 빠져나가게 하는 방법이 자금 사기를 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내부 고발자가 미국에서는 280억 보상을 받았는데 한국에서 2억을 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내부 고발자가 뭐 100% 활성이 돼서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거나 그런 경우는 또 역효과가 나는 거겠지만 사실상 내부 고발자에 대한 대우가 우리나라도 좀 많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선진국인데 이런 부분에선 취약한 이유가 뭐냐면 국가적으로 산업 발전 기반의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산업 위주였던 거예요. 그래서 산재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후진국형 시스템을 갖고 있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회사 망한다. 회사가 망하면 무슨 소용이냐. 그래서 한두 사람 희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여겼던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내부 고발자, 그 엔진 결함에 있어서 사실상 이런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사내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소비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부 고발자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상당히 큰 포상금으로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 경제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깨끗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식의 차이를 분명히 바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리콜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 리콜 됐다 그러면 저 회사 뭔가 문제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미국이나 일부 선진국은 리콜을 했다. 그러면 정직한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요. 그래서 리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들의 어떠한 결함을 인정하고 개선했다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직한 기업으로서의 이미지가 강해지는 거죠. 특히 배달 시스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이 배달을 하면서 신호 오기고 이런 분들이 빨리 안 가면 컴플레인 걸린다. 제 주변에 보면 막 먹는 거 5분 10분 때문에 막 그렇게 흥분하고 이런 분들 많이 없거든요. 근데 물론 그런 부분들 분명히 있겠죠. 그 이전에 배달 시간이 안 돼서 배달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호가 되고 그러한 요소로 인해서 소비자 컴플레인이 들어온다? 그것은 철저하게 무시가 되는, 즉 사람이 더 중요하게 되는 산업 시스템이 돌아가서 소득을 발생하는 게 주요한 게 아니라
배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달을 못했다는 거에 대한 정당성이 부여되는 이런 산업 시스템이 이제는 상당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소수 야단법석 났는데, 요소수는 상당히 그냥 일종의 비료예요. 우리 예전에 시골에 사신 분들 아니더라도 뭐 농장 체험 해가지고 학교 뒤에 그 교장 선생님이 가꾸던 그 밭에다가 우리 비료 한 번씩 뿌리면서 농장 체험 했다고 막 이런 거 예전에 어렸을 때 많이 했잖아요. 그때 뿌리던 비료가 바로 요소고, 거기다 물을 탄 게 요소수인데, 제가 왜 이걸 가져왔냐면 포털에 보니까 이게 불화수소와 비교해가지고 고소하다는 식의 기사를 어떤 기자가 썼더라고요. 불화수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불화수소라는 것은 우리가 생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일본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가져오던 것을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경제 보복을 하기 위해서 가져올 수 없는 부분이고, 생산이 쉽지 않기 때문에 힘들었던 그런 형태고, 이 요소수는 그냥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뉴스를 보니까 단가가 안 맞아서, 즉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안 빠지기 때문에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갔고, 다만 유통구조, 중국 중심의 어떤 유통구조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화가 나는 거는 그 일본의 논리, 잘 됐다 니네 뭐 불화수소 안 줄 때 당황했지, 우경화된 논리를 그대로 갖다 쓰는 언론이, 그것도 포털의 메인에 걸려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좀 의아하더라고요. 이런 내용은 극소수의 그냥 친일적 행태의 사람들의 논리인데, 그것이 어떻게 저는 메인에 걸려서 제 눈에까지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독도는 누구 땅이냐 물어보면 한 10% 정도는 일본 땅이라고 말하는 대한민국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을 때 엉엉 울면서 일본에 사과하러 가자고 말하는 대한민국 국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다양한 의견이기 때문에 존중은 돼야 되겠지만, 그것이 마치 전체 논리인 것처럼 메인에 걸리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요소수 이 사태에 대한 어떤 내용보다 이런 이 언론의 이 국민을 기만한 이 행위들에서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언론이 다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진실일까? 라고 한 번 정도는 피드백 해보고 크로스체크 해볼 수 있는 것이 내가 내 자산을 지키고 내가 어떤 투자처를 명확하게 찾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한 2주 만에, 2주 빼먹고 한 3주 만에 이렇게 돈이 되는 주간 뉴스 준비해 봤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